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시작 끝 모양 바꾸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양 바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 요만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개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씌운 다음에요. 진한 선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진하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엑셀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순서도를 자동으로 그리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크로 기능을 이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순서도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가로 형태로 그려진 순서도의 경우에는요, 추가 편집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이런 순서도를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편집하는 일이 많은데요. 단순하게 반복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매크로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서도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이 매크로 파일에서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라는 것도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둥글게 감싸져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원래 약속되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맵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다이긴 하지만요.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정의를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누가 할 건데,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이 프로세스가 몇 번째 프로세스야, 나중에 몇 번 작업 한번 자세히 보자, 고유 번호가 있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 정보 정도는 함께 묶어서 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추가를 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태가 아니라 이 직사각형 모양을 찾아서 모두 이런 모양을 덧입히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각 작업의 개체가 표시가 됐을 때 작업 자체가 보통 3단계로 어떤 수준을 나타내거나 할 때 회색으로 취약한 상태를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굵은 실선으로 강하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식의 선의 굵기와 색깔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업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을 다 매크로로 구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순서도를 재배치를 하다 보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게 좀 불편하고 꺾은 선으로 차라리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아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꺾은 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다시 직선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선도 내가 원하는 연결선들을 골라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매크로는 파워포인트 안에서 구현되는 매크로 파일을 만들 거고요. 파워포인트 안에서 구현되는 매크로의 경우에는 엑셀하고 다르게 어떤 단추를 바깥으로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실행 자체는 메뉴에 있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하더라도요. 항상 그 명령이 모여 있는 이런 창 같은 걸 하나를 띄워놓고요. 이 창에서 필요할 때마다 변경할 효과를 먹을 개체들을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그 동작이 작동하게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면은 그래도 또 나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 하나 열고요. 여기는 먼저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매크로 사용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고요. 파일 이름도 적당히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만들었던 이 매크로 파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물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폼, 요 이름 바꿔줄게요. 이름은 그대로 두더라도 요 캡션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편집기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동 편집기 창 이름 만들어 주고요. 버튼을 제가 아까 만들었던 배치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긴 버튼 2개, 그 다음에 선 편집을 이렇게 프레임 하나 안에 버튼 작은 거 3개, 그리고 긴 버튼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이 형태 그대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프레임부터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에 도구 상자를 하면 있는 이 도구 상자에서 여기 있는 프레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고요. 프레임 이름 이것도 캡션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 편집이라고 바꿔줄게요. 요 안에 버튼을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령 단추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 명령 단추는 연한선 복사해서 붙여놓고 동선 붙여놓고 긴한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은 다 그대로 쓸 거니까요. 다시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 추가된 버튼 위쪽으로 올려서 버튼 자체를 좀 크게 키우고요. 프레임 크기 여기 버튼들 크기에 맞게끔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프레임에 있는 옵션 중에 쇼 모달을
true가 아니라 false로 꼭 바꿔주셔야지 이 창을 띄운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다른 개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끝 모양 바꾸는 거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동작을 코딩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사각형 시작 끝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동작 자체는 내가 여러 개의 개체를 골랐을 때 그때는 그 선택된 개체들이 쉐이프 레인지로 골라지고요. 거기서 쉐이프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SHP 이거를 Selected Shape라는 의미로 이렇게 쉐이프 레인지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할 쉐이프를 쉐이프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체 선언 됐고요. S 쉐이프를 세팅을 해야 돼요. 현재 액티브 윈도우에 셀렉션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쉐이프 레인지를 하면 S 쉐이프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or 문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for each shape in selected shape next 이렇게 하면 for 문 만들어졌고 이 for 문 안에서는 만약에 현재 골라진 쉐이프의 오토 쉐이프 타입이 MSO 쉐이프 렉탱글이면 쉐이프 오토 쉐이프 타입을 MSO 쉐이프의 플로우 차트 터미네이터를 하면 이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형태 중에 터미네이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이 내가 선택되어 있는 개체가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이거를 터미널 형태로 바꿔줘라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else if와 and if를 해준 다음에 else if에 들어가야 될 구문은요. 터미네이터 모양을 그러니까 시작이나 끝 모양을 골랐을 때는 요 쉐이프는 오히려 다시 원래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꾸는 로직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에 대한 코드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for each 안에 들어가는 요 내용들만 바뀐다 뿐이지 이 나머지 구조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형태로 짜질 거기 때문에요. 요 구문 자체를 일단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하나씩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다시 유저 폼으로 와서 프로세스 상자 만들기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돌면서 작업을 할 건데 이 반복문을 돌면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오토 쉐이프가 역시 직사각형 모양일 때 요 어떤 일련의 동작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주성문을 먼저 좀 추가를 할게요. 순서도 꾸미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순서도 꾸미기는 조금 시키는 동작 자체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좀 번거롭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자동으로 요 아래 모양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요. 요 아래 모양으로 바꾸는 작업은 현재 있는 이 쉐이프의 왼쪽 위치, 위쪽 위치 그리고 폭과 높이를 아는 상태에서 위아래에 붙는 개체들을 각각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붙여 넣을 거냐면요. 요 전체 길이의 4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가지게끔 그리고 요 높이 크기의 3분의 1만큼의 높이를 가지게끔 왼쪽에는 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위치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 요 오른쪽에는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의 직사각형 여기는 같은 길이지만 높이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초기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요쪽 사각형 영역은 투명한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려줄 겁니다. 요거 전체 길이에 맞게끔요. 이 위에 있는 순서도에서 아래에 있는 순서도로 화살표를 그었을 때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은 요 각각의 사각형의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직선을 연결할 때 이 삐딱한 형태로 그어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쓸데없이 꺾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요 위에 중심을 잡아줄 투명한 도형을 하나를 더 추가로 넣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식을 만들 때는요. 아무래도 변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작업을 한 선택된 레인지와 어떤 개체를 선택한 쉐이프 이외에도 계속 우리가 쉐이프를 추가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드는 워크 쉐이프의 개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쉐이프 개체 하나 더 선언을 해주고요. 우리가 현재 선택한 쉐이프에서 쉐이프의 폭, 쉐이프의 높이, 왼쪽 위치, 위쪽 위치 값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다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 쉐이프는요, 같은 슬라이드 위에 쉐이프를 또 추가로 그리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도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as, 슬라이드. 선택된 쉐이프를 가지고 옴과 동시에 슬라이드도 선언을 해줄게요. 슬라이드는 현재 선택된 쉐이프의 페어런스 하면은 쉐이프가 있는 것 바로 상위에 있는 개념이 슬라이드이기 때문에요. 이 슬라이드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일 때는 이 아래에 동작을 여러 번 하게 될 건데 먼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변수부터 가져올게요. 변수 7이 width
shape and width로 해서 이제 shape 대신에 점만 찍으면 되게. 그래서 shape의 폭은 shape의 폭, shape의 height는 shape의 height, 그 다음에 shape의 left 위치는 shape의 left, 그 다음에 shape의 top 위치는 shape의 top 위치.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변수 값은 쭉 읽어왔을 거예요. 워크 쉐이프를 하나씩 그릴 겁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직사각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set 워크 쉐이프를 선언을 해주는데 이 워크 쉐이프의 바로 개체를 그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에 shapes의 add shape를 하면 이제 개체를 추가로 그릴 거고요. 이번에 그릴 개체는 MSO shape rectangle 하면 직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왼쪽 위치는 현재 있는 기준이 되는 개체의 왼쪽 위치와 동일한 위치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탑 위치는 현재 있는 탑 위치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건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이 현재 개체의 높이의 3분의 1만큼 더 올라간 위치에 이 개체를 그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체의 폭은 현재 있는 폭을 4분의 1로 나눈 만큼 짧은 폭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현재 높이의 3분의 1만큼의 높이를 가지게끔 이 개체를 그려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개체를 Wshape라는 개체명을 만들면서 이렇게 넣은 이유는 그 뒤에 내가 필요한 옵션 값을 쭉 바꿔넣기 위해서입니다. 이 shape의 색깔을 채워넣을게요. 포 컬러의 RGB 값은 RGB의 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은색 글자가 될 거거든요. 요 값은 요 모양으로 봤을 때 요 왼쪽 위에 있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속은 까맣게 칠해지고 안에 들어간 글자만 흰색으로 쓰여지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집어넣게끔, 그럼 변수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변수로 dim I as integer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I 값은 제일 처음에 1부터 시작할게. I equal 1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폼은 바깥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폼은 안쪽에서는 이 if 구문이 성공할 때마다 I equal I 플러스 1을 해서 개체가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쉐이프에서 텍스트 프레임 안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with로 한번 잠깐 묶어 둘게요. with 워크 쉐이프의 텍스트 프레임 2에 텍스트 레인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nd with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텍스트 레인지 안에 있는 텍스트 값은 먼저 i를 넣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텍스트의 폰트의 사이즈는 현재 있는 쉐이프의 텍스트 프레임 2의 텍스트 레인지의 폰트 사이즈로 이렇게 똑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좀 좋겠고요. 프레임에 있는 폰트에서 사이즈 말고 또 하나로 봐야 되는 거는 이 글자의 색깔입니다. 폰트에서 fill for color의 RGB는 RGB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흰 글자니까요. 갈로에서 255, 255, 255 이렇게 하면 흰색의 글자가 그려지겠습니다. 좌측 상단 보유 번호 넣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까지 쭉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들은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칸 만들기인데, 담당자 칸의 경우에는요, 여기 누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 영역입니다. 이 폭은 이 전체 폭의 4분의 3이에요. 이 왼쪽 위치는 이 왼쪽 끝에서부터 4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위치일 겁니다. 그 다음 위쪽 위치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었던 개체와 동일한 위치일 거고요. 그걸 베이스로 가면은 레프트 위치는 현재 개체의 레프트 위치에다가 더하기를 하는데, 개체의 폭을 4분의 1만큼 더한 만큼을 왼쪽에서 갈 거고요. 위쪽 위치는 앞에서 그린 개체와 동일한 위치에 들어갈 겁니다. 폭은요,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폭은 이만큼 더 넓어질 거고요. 높이는 똑같을 겁니다. 개체의 색깔은 255, 255, 255로 해서 흰색으로 칠해질 거고요. 텍스트 값은 담당자 글자가 쓰여지면 되겠습니다. 글자 폰트 사이즈에 똑같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여기는 오히려 색깔이 검은색 글자로 0,0,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칸은요, 담당자 칸이 아니고 어떻게 칸 만들어 볼게요. 이 아래에 들어가는 칸입니다. 그래서 전체 폭은 이 개체의 폭과 같고 왼쪽 위치는 동일하고 이 위쪽 방향 위치는 이제 아래로 요 높이만큼 내려온 위치가 될 것이고요. 색깔에 대한 거는 누가와 같은 형태로 그려질 거니까 요 점 참고를 해서 만들면요. 레프트 위치는 SL 위치, 똑같은 위치를 가져갈 거고요. 탑 위치는 현재 탑 위치에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하는데, 이번에 플러스를 하는 거는 전체 폭의 개체 폭의 높이만큼 아래로 내려와야지 원래 도형을 바로 밑에 찰싹 붙을 거예요. 폭의
크기는 똑같은 폭의 크기로 가져올 거고요. 높이는 3분의 1의 높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배경 색깔 흰색, 그리고 텍스트는 어떻게, 폰트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 글자 색깔은 흰색 이렇게 칸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할 거는 투명 칸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투명 칸. 이 투명 칸은 요 위쪽에 1과 2가 요거를 합친 칸만큼을 커버하게끔 요 정도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투명 칸 만들기. 왼쪽 위치 요거 동일하고요. 위쪽 위치는 현재 탑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sh 나누기 3을 해서 3분의 1 위치만큼 올라가야 되고, 폭의 크기 개체의 폭과 동일하고 높이는 3분의 1만큼 좀 작은 크기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 컬러는 RGB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 컬러 자체가 보이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의 visible을 false로만, MSO false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아예 투명한 칸이 될 거고요. 사이즈, 폰트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 위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의미가 없으니까 투명 칸에서는 이렇게 다 삭제를 시켜줘도 되겠습니다. 순서도 꾸미기에 대한 내용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 유저 폼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위에 있는 거, 요 시작과 끝에 대한 거 요거 다시 요만큼 복사를 해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기능, 연한선입니다. 연한선으로 만드는 거, 여기는 컨트롤 V 해서 연한선 만들기. 즉 반복할 수 있는 요 구문 다 동일하게 되면 되고요. if 문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에 대한 색깔을 조정할 수 없는 개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쉐이프의 라인에 for color RGB 값을 지금은 연한선이니까 RGB로 했을 때 150, 150, 150 정도라면은 약간 옅은 회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 쉐이프의 라인의 웨이트 값을 1.5를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 그대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저 폼에 와서 이번에 보통선 더블 클릭 붙여넣고 여기 연한선을 보통선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는 컬러 자체는 000으로 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 두께는 1.5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한번 더 하고요. 폼으로 가서 이제 진한 선 이거 더블 클릭 붙여놓고요. 이번엔 진한 선 만들기. 여기는 색깔 다 똑같고요. 웨이트만 2.5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유저 폼으로 들어간 다음에 꺾은 선, 직선 변경 요거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반복하는 동작 자체는 동일할 건데, 꺾은 선과 직선 같은 경우는 이게 커넥터일 경우에만 동작을 해야 되는데 커넥터가 아닐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러를 회피하는 구문을 또 한 번 더 감싸줘야 돼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on 에러 설명부터 바꿔야겠네요. 설명이 보통선 만들기가 아니고 꺾은 선 직선 전화 on error resume next 반복문이 끝나자마자 on error go to 0 이렇게 해서 원복시켜 놓주는 작업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이제 쉐이프에서 반복해야 되는 거는 조건을 따져봐야죠. 만약에 쉐이프의 커넥터 포맷이 타입을 보는데 이 타입이 MSO 커넥터 스트레이트 일직선일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만큼 일단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and if 이렇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스트레이트일 경우에는 쉐이프의 커넥터 포맷의 타입을 MSO elbow로 바꿔라. 그리고 else if를 다시 한 번 더 따져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elbow일 경우에는 관절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쉐이프의 커넥터 포맷의 타입을 MSO 스트레이트로 바꿔라. 스트레이트면 elbow로, elbow면 스트레이트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주는 로직을 만들어주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 들어와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행이 안 되네요. 이 실행이 안 되는 거는 현재 이 매크로 파일 자체가 이제 창으로만 만들었고 유저 폼을 부르는 부분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매크로를 다시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다시 들어와서 마우스 우클릭 삽입에 모듈을 해준 다음에 서브 홀 유저폼 1.show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대로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그러면 매크로 파일을 하면은 방금 만든 서브 함수가 이렇게 보이고 요거 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에 대한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시작 끝 모양 바꾸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양 바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바꾸면 선택을 하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상자 만들기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 요만큼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 상자 만들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와 같이 위아래에 담당자 어떻게 이런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개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씌우고
치우고 요 진한 선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진하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약하게 하고 싶은 영역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운 다음에 다시 약한 선 이렇게 하면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진하게 했던 부분들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진하게 칠해졌던 부분 이렇게 범위를 씌운 다음에 보통 선으로 바꾸면 다시 보통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이 화살표가 요 위에 요 작은 삼각형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 연결선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씩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조정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상자의 위쪽으로도 표시가 뜨지만 요 가운데 쪽으로 다시 옮기면 가운데 쪽에 정가운데 위쪽에도 고정을 할 수 있는 커넥션이 생깁니다. 이게 투명한 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초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모양을 바꾸면서 배치를 바꾸면서 이 선들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틀어졌을 때 요거는 요 직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꺾은 선 직선 변경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꺾은 선으로 다시 바뀌고요. 꺾은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직선 형태로 다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순서도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 파워포인트에서 순서도를 좀 더 쉽게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매크로 기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소스가 길고 오랜 시간 동안 하긴 했지만 난이도 자체는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나한테 필요한 디자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만 살짝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유천 파일 참고하셔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디자인 방향이 있으면은 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은 나의 업무를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